구석기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불은 인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은 빛을 내는 에너지이자 열을 내는 에너지로 흔히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로 세상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기도 하죠. 식재료를 구워 먹으면서 식중독을 포함한 각종 독소를 살균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가 쉽게 만드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음식 문화에도 불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삼겹살, 볶음밥 이런 것처럼 빼놓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바로 구운 음식에 해당되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구워 먹는 행위는 만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재료 중에서는 구워 먹으면 좋은 음식과 구워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구워 먹었을 때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워 먹었을 때 좋은 음식, 첫 번째,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물로 조리해서 섭취하는 가지. 하지만 외국은 가지를 주로 구워 먹는데요. 가지에는 식이섬유, 칼륨, 무기질,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맥경화나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콜레스테롤 종류 중 하나인 LDL 수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구워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노출돼서 적은 양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항암 효과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가지, 이제는 나물이 아니라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토마토. 과거부터 즐겨온 토마토는 주로 생으로 먹거나 혹은 설탕에 절여서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파스타 소스로 자주 즐기는데요. 이런 토마토의 경우에는 구워서 섭취할 경우 영양적으로 다양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토마토의 대표 영양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9%가량 낮았다고 해요. 하지만 토마토를 생으로 섭취할 때에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죠. 기름과 함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약 5배가량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토마토는 산 성분이 많아서 조리할 때는 단시간에 조리하거나 알루미늄재 조리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파프리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즐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따라 파프리카를 오이나 당근처럼 쌈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프리카의 경우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지만 만약 구워서 섭취할 경우에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 항산화력,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는데요. 만약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경우 색깔별로 파프리카를 손질해서 고기와 함께 볶거나 오븐을 통해 조리해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늘.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생마늘파와 구운 마늘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은 취향이지만 건강 면에서는 어떨까요? 마늘은 그 자체로도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항균, 살균력이 뛰어나고 피로회복과 면역 증진,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추가로 마늘에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조엔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심혈계 질환 원인 중 하나인 혈전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알리신은 자극성이 강해서 바로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 손상을 일으켜 위 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살짝 구워 드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늘을 까거나 다신 후 바로 볶거나 가열하지 말고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주어서 알리신이 재생성되었을 때 그렇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 복숭아를 구워 먹는다고?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구우면 당도가 높아져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그 맛이 더한데요. 심지어 비타민C 그리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복숭아를 구워 섭취하면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고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노화 방지 효능까지 있는 만큼 가끔 별미로 복숭아를 살짝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당근. 당근은 그 자체로도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 외에도 당근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살짝 구워서 섭취할 경우 비타민 흡수율을 60%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맛으로 따졌을 때도 약간 신맛이 추가돼서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만큼 당근을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파인애플. 가끔 피자에 구운 파인애플이 올라가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파인애플은 구워 먹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파인애플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브로멜린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멜린은 육류 섭취 시 단백질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파인애플을 구성하는 거친 섬유질을 열을 가해 먹으면 부드럽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기를 먹거나 혹은 볶음밥을 할 때 파인애플을 함께 섭취한다면 맛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굽지 않아야 되는 음식 첫 번째, 후추. 고기를 먹을 때 많은 사람이 뿌리는 후추. 후추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향신료인데요. 후추는 항암작용과 혈관 건강, 항염작용 등 다양한 건강 도움을 주는 음식이지만 열로 가열하면 반대로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후추를 사용하고 싶다면 조리 후에 뿌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후추 대신 허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참기름, 들기름. 미역국을 본격적으로 조리하기 전에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는 경우가 참 많죠. 참기름은 열에 약한데요. 일반적인 음식을 볶을 때 온도가 120에서 200도 사이인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로 낮아서 쉽게 끓을 수 있고 이때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또 이후에 쉽게 산패가 될 수 있어서 되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볶는 것보다는 열을 가하지 않는 무침 종류의 음식을 만들 때 좋습니다. 세 번째, 양파. 고기와 함께 자주 구워 먹는 양파. 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 효과가 더 큰데요. 양파에는 황화알릴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 알라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알라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면역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황화알릴은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파괴되는 만큼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양배추, 브로콜리, 무, 부추 등은 굽거나 열을 심하게 가하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구워서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자체로도 좋은 식재료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먹는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 생활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